156쪽 보자. 시끄러. 자, 지금 이제 명제 쪽에서는 증명하는 거 외에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재밌어요. 이제 새로운 용어를 배우고요. 제목 뭐라고 돼 있죠? 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혹시 민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잘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아마 슬슬 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제 뒷내용들이.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여기 내용 먼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읽을 때 P면 Q이다라고 하죠. P면 Q이다가 뭐일 때? 참일 때.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가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P는 이제 뭐가 되고 싶냐면 Q가 되고 싶대. 갑자기 대뜸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P면 Q이다. 일단은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누구 안에 누가 있는 거죠? Q 안에 P가 있는 거지. 그럼 Q 안에 P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뭘 구분하기 시작하냐면 P가 Q라고 얘기하고 싶대요. P를 Q라고 얘기하고 싶어. Q 안에 P가 있잖아. 그럼 P를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그럼 이 P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야? 다 Q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 상태였으면 P를 나는 Q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럼 더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없이 그냥 야 얘는 Q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말장난하는 단어예요 여기. 그리고 쌤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거지만 말장난 필요 없게끔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다시,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야. Q 안에 P가 있어요. 그럼 P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Q 속에 들어있죠. 그럼 P에 들어있는 것들을 Q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하지 않죠. P를 Q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Q 하나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땐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근데 반대로 Q가 이번에 P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Q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P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럼 Q에 들어있는 걸 P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특별하게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난 여기에 있는 아이랑 여기에 있는 아이만 얘기할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생겼지. 모든 것들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Q는 P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나 여기 할 거야 라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문제일게요. Q 안에 지금 P가 있어요. 그럼 P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Q 속에 들어있죠. 그럼 내가 아까처럼 방금처럼 손가락질로 여기만 얘기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 P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Q 속에 이미 충분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P가 Q라고 얘기하고 싶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고, 근데 Q를 내가 P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Q를 P로 바라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것들은 P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손가락으로 짚을 필요가 생겼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럼 잊으세요. 네, 넌 이렇게 안 풀어요. 쌤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도 내가 설명하는 사람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설명충인데 이거를 그냥 빠딱 외워 주의식 교육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잠깐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고,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안 따져요. 이런 거 안 따지고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꼬아서 내는 문제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쌤이 지금 적는 걸. 이제 문제에서 막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500, 야니야, 그 뒤에 있어. 있어, 유형편이라고. 개념편, 유형편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너네가 뭘 하냐면 이렇게 문제 나와요. 이게 말고. 문제 뭐가 나오냐면 막 이렇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뭐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문제 등장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이게 기계적인 거 없이 그냥 문제를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게, 아까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려면 P 안에 Q가 들어있어야 됐었어? Q 안에 P가 들어있어야 됐었어? Q 안에 P가 들어있어야 됐었거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방금 본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막 문자가 섞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헷갈리기 시작해요. 누구 안에 누구 있어야 되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결국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통해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누구 안에 누구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누굴 포함해야 돼? 요걸 따져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그 텍스트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요, 백날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고 어려워지기 시작해,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금까지 계속 밑밥 깔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줄 건데, 자,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요, 자, 필, 대, 충 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쌤이 만든 말이에요. 필, 대, 충. 쪽팔리니까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요. 자,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너네가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에 대해서 확실한 구별이 너무나도 쉽게 돼요. 근데 저렇게만 적어놓으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 뜻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주어를 기준. 너네 주어가 뭔지 아세요? 은는이가가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부르죠? 그치? 주어를 기준으로 포함을 하면 필요. 되면 충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대는 대충 하면은 정말로 너무 싼 티가 나서 쌤이 언어적 그 허용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써먹는지 알려줄게.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먼저 하필 대충이라는 것부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를 외워주시면 돼요. 주어를 기준으로 포함을 하면 필요 조건인 거고요. 포함이 되면 충분 조건이에요. 너네 요것만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봐봐. 요걸로 다시 한번 봐보자. 다 적었죠? 자, 이거는 지금 Q 안에 P가 있는 거죠. 자, 그 여기 가보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죠? P예요, Q예요? P죠. 그럼 P는 포함이 되고 있어요? 포함을 하고 있어요? 되고 있죠. 하필 대충. 포함이 되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해요. Q 입장에서는 어때요? 포함을 하고 있죠. 포함을 하면 필요 조건. 이렇게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봐볼래? 그럼 여기서 P, Q에 대한 P로 조건이겠죠.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굽니까? P죠. 그럼 하필 대충 P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럼 포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P가 Q를 포함한다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R이 Q에 충분 조건이라고 돼 있지. 그럼 충분 조건이 되려면 포함을 해야 돼, 돼야 돼? 돼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가 R이잖아. 그럼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너네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어떤 그 의미적인 거, 숨은 뜻을 막 어떻게 다 이해해가지고 하는 건 아까 초반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 해봤자 너네가 문제 풀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요걸로 계속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이제 하필 대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조금은 와닿았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 P가 Q를 포함할 때도 있고 동시에 Q가 P를 포함할 때도 있지. 그럼 그런 걸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르죠? 같은 거라고 부르죠. 서로 같으면 서로 포함하는 관계잖아. 그러면은 P랑 Q가 똑같았으면은 P가 Q를 포함하기도 하고 P가 Q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럼 즉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 충분 조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게 성립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가 포함할 때. 즉 서로 어떨 때? 안 써있네. 서로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너네가 딱 알 거는 지금 여기서 배운 게 뭐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루기 위한 도구는 단 하나, 하필 대충. 그거 가지고 풀면 돼요. 여기는 부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나중에 또 개념 정리 내가 또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개념 정리할 때는요, 4글자 쓰고 넘기면 돼요. 하필 대충 띡 넘어가면 됩니다. 더 쓰면 바보예요. 진짜로.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P는 지금 땡땡하고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4의 배수를 갖고 있겠대죠. 4, 8, 12, 16 이게 머릿속에서 나열이 돼야 돼. Q는 2의 배수라 해서 2, 4, 6, 80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럼 P가 포함해요? Q가 포함해요? P는 4의 배수고 Q는 2의 배수. Q가 포함... 아, 내가 뭐라 했는데? 포함하는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Q가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Q가 P를 포함하겠지 않을까요? 얘는 4고 얘는 4부터 출발이고 얘는 2부터 출발인데요. 얘는 2가 없는데? 포함한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럼 Q가 P를 포함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지. 그럼 이제 바로 봐볼래? P는 Q에게 아니라 돼 있죠? 주어가 누구예요? P죠. 그럼 P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되면 무슨 조건이라고요? 충분. 이거 헷갈려요? 처음에는 P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답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바로 2번 해보자. X는 4의 양의 약수래요. 이제 민지를 위해서 쓸게요. Q는 2의 양의 약수래요. 1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P가 많아, Q가 많아? P가 많고 다 포함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P는 Q에 기한 주어가 P지? 하지? 그럼 무슨 조건이다? 필요. 그래서 여기가 필요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자, P는 지금
3x-4가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x는 2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q도 x는 2네요. 어때요? 같죠. 그러면 서로 포함하는 관계니까 무슨 조건이다?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럼 꼭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더라고. 충분 필요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약속된 단어니까. 이런 거죠. 민지한테 이제 서민지잖아요. 너를 계속 부를 때 민지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니면 더 변태같이 이제 지민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민지를 부르는 거죠. 결국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약속된 게 아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봐보자. 자, 이제 다음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인지 알아보래요. 자, 그러면 합의의 대충에 의거해서 포함을 하면 필요. 포함이 되면 충분인 거지?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머릿속에 혹시 수직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수직선 그려드릴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위를 한번 도전해봐요. 머릿속에 0부터 3까지 그려요. 수직선. 그리고 머릿속에 1부터 2까지 그려요. 누가 누구 포함하고 있어요? 네, 수직선 그려드릴게요. 0, 3 여기 있고 이게 P예요. 그리고 1부터 2니까 여기가 Q예요. 자, 그럼 P가 Q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근데 주어가 여기 P네? 포함을 하네? 그래서 답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근데 간혹 너네가 이런 걸 꼭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쌤, 포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무런 조건도 아니에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누구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문제가. 자, 과목 2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굴 포함하는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아. 자, 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음수들이죠. 그치? 자, 그 다음 q 가볼게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 나와야 된대요. 그럼 x가 몇이어야 0이 될까요? 아니요. 일단 음수면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숫자를 생각해야 돼. 음수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2지. 0 나오네? 근데 양수면 어때? x가? 0이 안 나오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음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민지 잘 얘기했죠. 0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0 더하기 0은 0이니까 0도 갖고 있겠지.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Q가 딱 하나 더 많은 거야. 딱 뭐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야? 0 하나 딱 더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야? 그치, Q가 P를 포함하는 거지. 그럼 P 입장에선 포함이 되겠네? 그럼 무슨 조건이네?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와야 요걸 풀 때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숨은 뜻 뭐 어쩌고 저쩌고 난 불편해, 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무조건 그 말을 정확하게 나는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딴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꼭 이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3번 볼게요. 자, x제곱이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x 몇하고 몇 갖고 있는 거예요? 풀마일이죠. 절대값 x가 1이래요. 풀마일이죠. 똑같네요. 그럼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짧게 그냥 필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리는지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네 이거 할 수 있겠지? 뭐 안 되면은 질문하면 되니까. 자, 그럼 요거 가보자. 자, 그래서 또 기계적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가 있어. 부등식 풀 때 있잖아. 부등식 풀 때 너네 이런 경험 많이 했던 거 기억나? 어떤 범위가 어떤 걸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막 그걸 수직선에 그려서 풀거든. 근데 막판에 꼭 하는 짓이 하나가 있어. 는 붙여야 될까, 는 안 붙여야 될까? 아마 가율이는 많이 안 해봤을 거고, 이번 중간고사만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두 분은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는 붙일까 안 붙일까? 근데 지금부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완벽하게 적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잖아. 는 붙일까 말까 신경 쓰잖아. 그거를 더 이상 이제 논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율이는 기계로 바로 되면 되는 거고, 두 분은 논리적으로 많이 연습했으니까 지금부터 기계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교집합으로 기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결론,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이 개념들 있죠? 이건 전부 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1분 컷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풀려요. 어떤 난이도든. 센 말 믿고. 알죠? 자,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조금 쓸데없이 칸을 좀 차지하거든? 그래서 이쪽쯤은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되자. 아니, 너무 짜친다. 아, 뭐라고, 내가 이름을 아직도 못 지었어요. 내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알려줬는데. 안 적을래? 그냥 제목. 그냥 할게요. 자, 일단 선을 조금 간격 두고요. 8개 그릴 거예요. 그리고 빵꾸 메꾸고요. 빵꾸 뚫고 하고 같이 뚫어주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이거 수직선 하는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그 음표 그리세요 이러고 있던데. 어떤 안경이에요 이러고 있고. 이거 진짜 너네들에게 시간 단축을 위한 어마어마한 큰 무기가 될 거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쓸 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친구예요. 저거는 그러면은 필요가 조건 충분 조건 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딴 때도 쓸 수 있는데 사실 딴 때 쓸 일이 거의 없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거의 쓸 일이. 쓸 수는 있어. 어떤 문제든. 그러니까 이제 기계화 시키는 거야 이제. 천천히 쓰시고. 자, 일단은 이거야. 지금 이게 원래 수직선에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분리시킨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너네가 이제 부등식을 풀 때, 그 포함한다 어쩐다 그거 풀 때 이 범위를 만족하려면 A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당연히 B가 더 커야 되고, 여기도 B가 더 커야 되고, 여기도 B가 더 커야 되고, 여기도 B가 더 커야 돼. 요것도 만족하려면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거는 전혀 문제 없지. 지금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이 부등식 그림을 만족하는, 수직선 범위를 만족하는. 그럼 이 파란색은 원래 디폴트예요. 평소 풀 때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맨날 마찬가지 하잖아. 눈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귀찮아. 맨날 이러잖아. 자, 그럼 이제 한다잉. 여기 무슨 쪽이야? 왼쪽. 밥 안 먹는 쪽이죠? 쌤은 밥을 왼쪽으로 먹어요. 여기는 오른쪽이죠? 밥 먹는 선이죠?
라고까지 누가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 왼쪽 오른쪽을 얘기 못하는 친구들.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지. 자, 그 왼쪽 거 기준, 즉 A 기준, B 기준 이라고 하면 A 기준이란 뜻이야.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럼 왼쪽 거 기준, 즉 A 기준. 여기는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 거 기준, 즉 B 기준. 오케이? 됐지? 자, 왼쪽 거 기준, 빵꾸 메꿔져 있죠? 그러면 닥치고 는 붙이시면 돼요. 빵꾸 메꿔져 있어요? 닥치고 는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 빵꾸 둘 다 뚫려 있죠? 같이 뚫려 있으면 는 붙이고 맨 메꿔져 있으면 안 붙여요. 그치? 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오른쪽이니까 누구 기준? B를 기준. 자, 여기서 보세요. 메꿔져 있고 메꿔져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는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뚫려있죠, 둘 다. 뚫려있죠? 같이 뚫려있죠? 그러면 는 붙이고요. 메꿔져 있으면 안 붙이면 돼요. 이걸 원래 논리적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사실 1학기 때나 이럴 때는 안 했던 이유가 오히려 위험해서 그래, 그렇게 풀면. 근데 여기서는 정말 이걸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 아니 100문제 중에서 100개를 쓰는데요. 빨리빨리 하면 좋잖아. 오케이? 그 하필 대충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 뭐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막 설명을 해줘요. 이거 어떻게 빨리 외우게 하려고. 근데 한 번도 요거 알려주는 학원은 본 적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거 너네만의 무기입니다. 알지?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거두절 바꿀게요. P가 Q에게 무슨 조건이어야 된대요? 필요 조건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포함을 해야 돼요, 돼야 돼요? 포함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수직선 딱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Q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P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확인 딱 잘라요. 그럼 이게 아까 쌤이랑 필기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왼쪽이니까 누구 기준? A 기준. 그리고 여기는 누구 기준? 6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부등호는 일단 무조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확인. 왼쪽 기준이니까 A인데 빵꾸 메꿔져 있지. 신경 쓰지도 말고 는 붙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할 필요 없죠. 얘는 정해진 숫자니까요. 그건 얘는 패스. 그리고 확인. A가 1 이하가 나왔지. 그럼 A에 대한 무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 검토 확인. A 최대값. 오케이, 끝. 1.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이번엔 R이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포함을 해야 돼, 돼야 돼?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또 그림 그려보자, 이제. 그럼 Q하고, 그럼 Q 안에 R 체크하고. 자, 그럼 여긴 볼 필요 없겠죠. 자르고 왼편만 보면 되겠죠. 자, 그 왼편이가 누구 기준?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일단 부등호 만들어주고 빵꾸 메꿔져 있죠? 닥치고 는 붙이시면 돼요. 그럼 B에 무슨 값 나오죠? 최소값 나오죠. 그래서 상수 B의 최소값 나와 있죠. 그래서 얘도 1 더해서 2. 실제 문제 푸는 시간 1분 안 남았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둘 다 는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5-2번 보면은 Q가 P에게 무슨 조건이래? 그럼 포함을 해야 돼요, 돼야 돼요?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P입니다. 자, 그럼 수직선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또는 3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Q가 포함을 해야 되죠. 그럼 아무래도 Q가 X가 A보다 크다니까 A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잘라요. 이게 아까 그 왼편 그림인 거예요. 왼편 그림. 그럼 부등호 만들어주고 누구 기준 보는 겁니까 이제? A 기준. 빵꾸 뚫려 있죠. 그럼 이제 같이 뚫려 있는지 봐야 되는데 A 메꿔져 있지. 는 안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는 는이 없으니까 얘는 A에 대한 최대값이 있어 없어? 최대값 없죠. 근데 문제 그래서 아마 정수 이런 말을 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수 A의 최대값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정수 A의 최대값은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또 여기서 슬프게도 0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이직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아, 근데 5-1번은 그냥 불편해서 잠깐 나온 김에 좀 얘기할게. 지금 여기 는 아니다 돼 있지. 근데 봐봐.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거 주어 가리키는 조사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포함을 해야 돼, 돼야 돼? 돼야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는이 아니다 라고 돼 있으면 우리 명제할 때 연습했었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 말을 했지. 지금 얘가 참이잖아.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일단 기본적으로 참이라는 명제 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참인 거거든? 그럼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지. 대우도 참이잖아. 그래서 이걸 대우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대우 만들 때 어떻게 해? 자리 바꾸고 부정시키는 거죠. 그럼 자리 바꾸고 부정시키는 거니까 쌤이 그때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집합 냅둔 상태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즉 x-1이 0이고 여기 x제곱 더하기 ax-3은 0 이렇게 두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x는 1이라고 나오죠. 그걸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야? 근거하라는 식이잖아. 이게 근거하는 식이잖아. 방정식. 그럼 얘가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a가 바로 몇이라는 게 나오네요. 2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우가 아무렇지도 않게도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눈치채는 게 는이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는 무조건 대우 쓴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집합 만들어 놨어. 우리 대우할 때 대신 명제, 화살표 그 있을 때 하는 거였잖아. 집합한 상태에서 자리 바꾸고 부정해도 괜찮아. 알겠죠? 이 정도 잔소리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임팩트 들어갔겠지. 그럼 이제 또 앞에 우리 요런 문제 역대우 그리고 P면 Q이다 할 때 이런 문제 다 연습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기계적으로 빨리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빨리 찾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 풀 때. 그래서 우리 기계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가야 돼. 알지? 자, 그럼 봐봐야지.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두 조건 진리 집합 PQ가 있고요. 납P는 납Q에 의한 무슨 조건이래? 충분이래요. 그러면 포함을 해야 돼? 돼야겠지. 자, 그러면 집합으로 얘기할 거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나온 김에 또 써먹어보자. 전에 같았으면 Q의 여집합 그려놓고 P의 여집합 그릴 텐데 앞에 오늘 배웠던 거 이용하자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쓰려면 얘는 참이어야 돼, 거짓이어야 돼? 참이어야 되는 거지. 참이어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참인 거잖아. 뭐도 참이라고 해?
대우도 참이니까 얘를 대우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네 위에 거인 상태로 푸는 게 좋아? 아래 거인 상태로 푸는 게 좋아? 아래 게 당연히 편하잖아. 그치? 응.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는 상태고 지금 P 안에 Q가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겠죠. 1번 맞아요? P 합 Q는? P 합 Q는? P 합 Q는 뭐예요? P죠. 2번 P교 Q는? Q죠. P 빼기 Q는 공집합이? 아니죠. P랑 Q의 여집합, P랑 Q의 여집합 합치면 전체 나오나요? 나오죠. 번호 붙이기 해도 돼요. 그리고 얘는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럼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랑 겹치는 게 여기 바깥 테두리가 겹치죠. 공집합? 아니죠.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거꾸로 하는 거야. 이제 방금 문제는 뭐였냐면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나오고 집합 얘기했거든. 이제 반대, 집합 얘기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하는 거야. 잠깐 봐보자. P 합 Q가 뭐래요? P 합 Q가 P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래? 누구 안에 누구 있어야겠어요? P 합 Q가 P려면. 그렇죠. P 안에 Q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자. Q하고 P 얘기하고 있으니까 Q는 포함해야 돼? 되죠. 충분 조건 맞죠. 이렇게 바로 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이제 슬슬. 그 다음에 QR이니까 없고 RP 오케이. 자, 여기는 5번을 할 수 있겠다. 5번 할 수 있겠다. 자, 전체 집합 해놓고 납 P랑 Q를 보는 거예요. 납 P는 여기 바깥에고 Q는 여기 안에 있는 거죠. 포함 관계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P로 충분 조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5번이겠죠 일단.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누구 안에 누구 있는 겁니까 이거? Q 안에 R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정도로 그려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도 공부해봐야겠죠? 자, 2번 봅시다. Q랑 R이네요. 자, Q는 R 포함해야 돼요? 해요. 그래서 필요. 맞죠? 다음 R하고 P 관계예요. 자, 이제 할 수 있어요. R하고 P. R은 포함돼요? 포함해요?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포함되죠? 충분? 맞죠? 자, 그리고 4번 not R은 not Q에게 아니라 돼 있지.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지. 또 이 상태로 보면 귀찮잖아 우리.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일 거니까, 대우도 참일 거니까 대우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대우로 바꿔버리면 지금 원래 이거 얘가 물어보는 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일 것이니까 아이고야 이게 참이 나오겠지. 그거 확인해보면 돼. Q 안에 R 있어 없어? 있죠? 아, 그럼 참이죠? 그럼 당연히 명제도 보겠어요? 당연히 참이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 알겠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까지 다 얘기가 됐습니다. 별짓거리 다 하죠. 나온 김에 잠깐 설명 좀 할게요. 6번 잠깐 여기 다음 페이지 6번 잠깐 보자. 자, 아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이거 너네 언급 안 하면 너네 이 문장 그대로 풀까봐 그래요. 이런 거 풀 때요, 그 P이면 Q이다라는 그 화살표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빠르거든. 이렇게 말로 돼 있는 거 가지고 너네가 이해하려고 하면 좀 빡세. 즉 그래서 뭘 말이냐면 날씨가 맑으면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돼 있죠. 그럼 날씨가 맑다를 P라고 두세요. 기온이 올라간다를 Q라고 두세요. 그럼 뭐예요? P면 Q이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가조건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자. 기온이 올라가면, 기온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해놨어 지금? 그럼 Q이면 빨래가 잘 마른다는 P랑 관련 없는 거지, 새로운 거지. 그럼 R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럼 봐봐. 1번 날씨가 맑으면이니까 얘는 P이면 뭐라는 거야?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데 나달. 나달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걸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P면 Q이다, Q면 R이다. 자, 이렇게 참인 명제 찾는 때는 요 개념을 이용했죠.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고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까지 세팅시켜놓고 오지선다 풀면 됩니다.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고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겠지? 이렇게 대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단 논법 연결돼야 안 돼요? 뒤, 앞 연결되죠? 그러면 P면 R이다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물론 센스 있게 그거의 대우인 not R이면 not P이다까지도 만들어 두면 되겠지. 그러고 시력 검사하면 돼. 1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진짜 시력 검사입니다. 자, 2번 날씨가 맑지 않으면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피면 빨래가 잘 마른다. 아니죠. 시력 검사 없어요. 없어요. 자, 3번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면 나달. 나달이면 날씨가 맑지 않은 것이다. 나피죠. 시력 검사 3번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끝까지 해봅시다. 빨래가 잘 마르면 R이면 날씨가 맑은 것이다. 없어요. 5번 기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낙큐이면 빨래가 잘 안 마른다. 나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문장 잘 때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 정도 얘기하면 얼추 된 것 같고. 기억남? 여기 참이려면 다 참여해야 돼요. 명제도 참이고 대우도 참여해요. 여기 참이려면 뭐였죠?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명제에 여기 참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일단 둘이 같으면이라고 했지만 역을 만들면 예이면 예이다죠. 그치? 근데 여기 참이래. 그럼 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역이 참이라는 것은 그 역에 대한 뭐도 참이겠어요? 대우도 참이겠죠? 결국 는 아니다니까 대우 푸는 거고 대충 세네 문제만 풀어보면 대충 감 오잖아. 이 대입해서 답 내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 둘이 똑같아야 돼요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 방금 같은 문제 할 때가 여긴 없네. 근데 봐봐 이런 거 할 때 이거 문장 그대로 풀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 P면 Q다 이런 걸 체크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 이 정도 잔소리면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근데 왜 자꾸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자꾸 있지? 이거 P 풀면 뭐야? P 풀어봐. 진리집합. 둘 다 뭐 해야 돼? 둘 다 0이어야 되지. 왜냐면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얘 진리집합 뭘까요? A는 B죠. 이게 완전 제곱을 했을 때 0 되려면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그치? 얘 때문에 갖고 왔어요. 이거 뭘까요? 모르죠.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절대값하고 제곱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안 쓰죠. 그죠? 자, 양변 절대값 돼 있죠. R 보면은 이거는 잘 나오는 거니까 R은 잘 봐야 돼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돼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둘 다 뭐 날라가요? 절대값 날라가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 쓸 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ab가 몇이어야 돼? 0이죠.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4ab가 0이니까 ab가 0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가 0 또는 b가 0이에요. 결론만 외우지 마세요. 만드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만드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결론만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좀 많아요.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외우면 골 때립니다. 굳이 외울 거면 이렇게 하세요.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양변 제곱한다. 오케이? 근데 이것만 설명할 거였으면 안 했지. 또 할 거지롱. 이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푸는 방법을. 절대값 있지 결국. 제곱하면 돼요. 똑같이 양면 제곱할 거예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절대값 날라가죠. 그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나오는 거 이해됐을까요? 자, 오른쪽 거 할게요. 요것도 제곱할 거거든? 근데 얘는 조심해서 제곱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얘는 전체 절대값이 돼 있으니까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이 절대값을 날려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제곱할 때 어떻게 해? 완전 제곱할 때 얘 제곱하고 둘이 곱해서 2 곱하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하지. 완전 제곱식 할 때. 그럼 봐봐. 내가 이 식을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우선 얘를 제곱을 하겠지. 그럼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했으니까 절대값 써? 안 써? 안 쓰겠죠. 그럼 a 제곱이라고 딱 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 하죠? 제곱을 해요? 그냥 곱해요? 둘이 곱하고 2를 곱하죠. 제곱을 하는 게 아니죠. 제곱이라는 거는 똑같은 걸 곱하는 거잖아. 똑같은 걸 곱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걸 곱하는 거지. 그럼 이땐 절대값 안 사라져요. 이땐 절대값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얘? 제곱하죠. 제곱이랑 절대값 만날 때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B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절대값 A, 절대값 B라고 돼 있으면 같이 묶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묶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합시다. A제곱 날리고 B제곱 날리고 이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AB만 남을 거고 우변은 절대값 AB가 남겠죠? 그럼 AB랑 절대값 AB가 같으려면 AB가 어때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면은 절대 같아질 수 없을 텐데.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얘네들이 같고 싶어. 그럼 AB가 어때야 돼? 양수야겠죠. 부호 같아야겠죠. 아니면 0이거나. 얘 0이어도 되지. 0이어도 같아질 수 있잖아.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AB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두 분 한 말이 다 맞아요. AB 양수다. AB가 양수다. A랑 B랑 부호가 동일하다. 아니면 0이거나. 안 나올 것 같지? 나온다.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그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아닌가? 그지? 증명이구나. 아니, 이거 다음 개념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거 다 나와요. 그때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기됐죠? 자, 그럼 다음 내용 이 증명은요. 시험 일주일 전에 합니다. 1, 2주 전에요. 지금 해봤자 영양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숙제 하실 때도 증명 문제 다 안 하시면 됩니다. 별로 지금은 해봤자 도움 안 됩니다. 딴 거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잘 기억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쭉 넘어가서 166쪽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절대부등식이란 걸 할 거예요. 자, 좀 쉬어야죠.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네, 한 딱 20분 정도만 더 할 거야. 자, 일단 보면은 절대부등식이란 걸 할 거예요. 자,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그냥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보면은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대. 이걸 만족하는 x가 실수 범위에서 엄청 많을까 아니면 범위가 한정돼 있을까? 한정. x의 실수를 좀 넣어봐. 엄청 많아요. 겁나 많아요. 아무런 실수 다 넣어도 성립할까 안 할까요? 해요. 하지.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 같이 부등식의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건 절대부등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x-1이 0보다 크고 싶어. 그럼 x가 어떤 실수 다 넣어도 돼요? 아니죠. 1보다 큰 숫자를 넣어야 되죠. 그럼 그건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예요. 자, 절대부등식이 뭔지 알았죠? 절대부등식이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 하고, 그걸 너네가 이미 1학기 때 경험을 했어요. 대표적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래서 뭐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절대부등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예제 보시면 이 부등식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치? 그럼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그쵸? x가 1일 때 유일하게 0이지. 그럼 x가 1이 아닌 어떤 실수를 넣어도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겠지. 그럼 어떤 x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절대 부등식이란다. 그럼 만약에 요것만 싹 지웠어. 그럼 이건 절대 부등식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왜냐면 1 넣었을 때 딱 넣으시면 돼. 0이니까 성립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걸 절대 부등식이라 부르고, 그 부등식을 할 때 너네가 많이 이용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딱 이렇게 나와. 식을 보고 이게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래. 오지선다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음 부등식 중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지금이야 간단한 예제를 들었는데 조금 이제 꼬아진 걸 내거든요. 그럼 그때 그게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활용할 때 쓰는 부등식의 성질들입니다. 모르는 건 사실 없을 거예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B 넘기면 A 빼기 B가 0보다 어때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어떤 숫자를 제곱해요? 실수를. 그럼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어요.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잖아. 0 이상인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0 이상이겠죠. 그래서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네. 그럼 A, B 둘 다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죠. 자, 이거랑 같은 느낌 하나 더 있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그것도 A, B가 둘 다 0이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제곱했을 때도 부동호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둘 다 양수면. 이 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6번. 이거는 아까 설명했죠. 절대값하고 제곱 있으면 절대값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도 있으면 같이 묶어서 써도 괜찮다. 그리고 절대값 A는 항상 A 이상이다. 왜냐면 얘는 0 아니면 항상 양수잖아. 근데 얘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럼 얘가 항상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같거나. 여기까지 됐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이제 산술기압 평균 관계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쌤하고 딱 여기 절대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자. 자, x, y,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랍니다, 이제. 자, 그럼 괄호 1번 보면은 요거 증명하래요. 이 증명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증명을 할 때 아까 쌤이랑 했던 그 증명 아까 성질들을 이용할 거거든. 근데 증명하라고 했을 때 쌤이 틀을 잡아줄게. 너네가 하는 짓은 세 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서만 쓰게 돼 있어요. 증명을 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 둘이 빼서 증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들 지금 멍 때리지 마시고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딱 정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고 할 때는 요 세 가지 중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 가장 쉬운 게 둘이 빼서 증명하는 거. 야,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크대. 너네 그 당연한 거지? 증명해봐. 증명해보래. 3이 2보다 큰 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3하고 2를 빼. 둘이 빼. 그럼 몇이죠? 1이죠. 얘는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3-2가 0보다 큰 거지. 그럼 양변에 2 더하거나 뭐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결론 내리면 3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인 둘이 빼서 증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제곱 후에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한정돼 있어.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아까 절대값 있을 때. 아까 우리 절대값 했을 때 제곱해서 결론 내렸었죠. 절대값이 있을 때 제곱을 많이 하고 증명할 때. 그리고 루트 같은 거 나올 때. 제곱해가지고 빼서 증명을 합니다. 너는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안 쓰는 게 있어. 뭐냐면 두 수의 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비라는 건 이제 분수로 만들어가지고 푸는 거거든. 자, 이거는 예제를 들어줄게. 이건 예제로. 좀 헷갈리게 해야 되잖아. 야, 3의 50제곱이 클까? 2의 75제곱이 더 클까? 애매하지. 일부러 애매한 거 준 거야. 제곱을 더 많이 한 게 크지 않을까? 근데 3인데? 3을 50번 곱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찍기 놀이가 되잖아요. 요런 거 할 때 이제 두 수의 비라는 걸 이용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뭐 어디에서 어디로 상관없어요. 나눠요. 이렇게 나눠.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하면 50이랑 75는 몇으로 묶을 수 있지? 50이랑 75는? 좀 더 많이 묶을 수 있죠. 25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25제곱으로 묶을 거야. 25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3의 50제곱이 되려면 안에 뭐라고 들어있어야 될까? 그치. 2는 몇 제곱이라고 돼 있어야겠어? 3제곱이 돼 있어야겠지. 그러면 8분의 9의 25제곱이 되겠죠. 근데 8분의 9는 1보다 어때요? 커요. 크죠. 그럼 2의 75제곱분의 3의 50제곱은 1보다 큰 거지. 그럼 양변에 다시 2의 75제곱을 곱해. 그러면 3의 50제곱이 2의 75제곱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이렇게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수의 비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할 때는 분수 형태로 만드는 거고, 이때 쓸 때는 이렇게 애매할 때 지수가 드럽게 커가지고 되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얘가 더 크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뭔가 증명할 때 있죠. 특히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이 3가지에 다 걸려들어요. 둘이 그냥 빼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라봤는데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어. 그럼 제곱하고 빼요. 근데 이렇게 지수처럼 너무 커, 애매해, 그리고 뭔가 눈에 딱 띄지가 않아.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연습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딱 봐! 절대값 있어, 없어? 없어. 루트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둘이 빼는 거야. 자, 그럼 둘이 빼. 그럼 둘이 빼면은 바로 해도 돼. 이렇게 돼. 다시 완전 제곱식 돼.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어때? 즉 이상이지. 그러면 결국 얘는 0 이상인 거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4xy를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증명 끝.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하나만 라스트야. 둘이 같을 때도 있다는 소리지, 이게. 이 부등식은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게 더 커, 이 소리인 거지. 그래서 둘이 같을 수도 있으면 둘이 같을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돼. 이게 약속이야. 부등식 증명할 때 약속이야. 둘이 같을 수도 있으면 둘이 언제 같은데? 영어까지도 적어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 라고 적어줘야 돼요. 등호라는 게 뭐야? 둘이 어떻다는 거야? 같을 때라는 소리죠. 그럼 언제 같냐면 요걸로 하면 안 돼. 증명하는 과정 속에 있어. 얘를 봐. x 빼기 y 제곱이 0 이상이래. 그러면 얘로 이제 우리가 는 찾을 땐 편하거든? 둘이 같으려면 얘가 0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0이려면 x랑 y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 파란색까지 적어줘야 돼. 안 그러면 서술형이었으면 크게 깎고요. 신명은 또 안심하고 있죠. 객관식 문제에서 물어봐요. 등호 언제 성립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나올 때. 언제? 부등식 증명할 때. 그래서 여기 해설지 보면은 써있죠. 이때 등호는 x-y는 0. 즉 x는 y일 때 성립한다. 요걸 반드시 체크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예민. 루트 있네요. 루트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 후 빼요. 얘를 제곱하고 뺄 겁니다. 그럼 그걸 식으로 바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b를 제곱하고 이 둘을 빼면 됩니다. 이게 제곱 후에 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면은 자, 좌변 제곱하면 완전 제곱하면 돼. 여기까지 무난하죠? 이거 왼쪽 것만 제곱한 거야? 그리고 빼기. 루트나 제곱 만나면 날라가죠. 그럼 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남아? 2루트 ab밖에 안 남지. 근데 2루트 ab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얘를 이항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제곱이 루트 a 플러스 b 제곱 이상이니까 우리는 지금 제곱을 임의로 한 거지 문제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지. 그럼 제곱 다시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일 때는 제곱하든 제곱하지 않든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잖아.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시 부등호에 는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우린 반드시 등호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등호 조건은 자 여기다 이렇게 등호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산한 증명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변이 0인 걸 보면 돼요. 딱 내가 정해주면.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루트 2루트 ab가 0이려면 ab가 몇이야겠어요? ab가 0이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ab가 0. 즉 ab가 0이라는 건 뭔 말이야?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여기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제곱해서 빼고요 하고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야 이렇게 증명하죠. 근데 또 뭐라고 있어? 등호는 a는 0, 즉 a는 0 또는 b는 0. 뭐 내가 설마 이런 거 다 외워보겠습니까? 난 이게 익숙한 사람이고 익숙해질 차례고요 이제. 부등식 증명할 때는 세 가지 내에서 풉니다. 두 수를 그냥 빼거나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해서 빼고 숫자가 너무 지수가 너무 커 그러면 b를 이용해서 하고 그때밖에 없어요. b를 이용할 때는. 그리고 증명할 때 는이라는 기호가 있으면 반드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도 적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해? 세 가지 중에서? 그치, 둘이 빼. 얘는 어떻게 증명해? 제곱해서 빼. 얘는 어떻게 증명해? 빼기로 증명해.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해. 왜냐면 둘이 빼서 증명할 건데 재수없게 아른아른거려야 돼. 눈치 못 채면 안 되는데? 그렇지, 곱셈 공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 가율이 좌절을 했어요. 얘가 요거 곱셈 공식 변형해서 온 거죠. 이렇게. 이게 이거죠. 열심히 외웠죠 1학기 때. 약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어떻겠어?
너 자꾸 크다만 얘기하지 마. 그 습관되면 큰일 나. 이상이라 해 그냥. 그래서 얘가 결국 0 이상인 거지? 그럼 얘를 다시 이항시키면 나오겠지. 근데 는 있어 없어? 있어요. 는 있으니까 등호 조건 써야 돼. 그럼 등호는 얘를 보면 되겠지? 0 있는 식을 보면 돼. 그럼 얘가 0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나오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몇이어야 되는 거야? 전부 다 0이어야겠지. 그럼 얘 0이려면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고 C랑 A 같아야겠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셋 다 어때야 되는 거야? 네, A랑 B랑 C일 때 이렇게까지 적어줘야지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얘 가지고 시험 문제 꼭 나와요. 100%. 근데 웃긴 건 문제집 풀 때는요 저 등호 조건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웃긴 건 시험에는 꼭 등호 나와요. 100% 출제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계속 등호를 신경 쓰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시험이 결국 등호가 나오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선배들이 또 너네들한테 하소연을 해야 돼. 등호가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등호 너무 중요하고 100% 출제되니까 틀리면 좁힌다고. 무조건 문제 풀 때 문제에서 등호 조건 물어보지 않아도 등호 조건 쓰라고. 근데 신명여고 선배였어요. 지금 현재 고3입니다. 그 친구 고1 때. 그때는 지금 되게 많았거든 인원이. 그때 당시 고1이 거의 30명 됐었으니까. 몰라, 그래서 타이밍 이상해서 되게 많았어. 원래 평소에 10명 정도 있으면, 원래 쌤이 매년 10명 정도 있거든요. 10명, 12명, 학년별로. 그 너무 많았어. 진짜 30명이었어, 뻥아치고. 반이 4개였어요. 반이 4개였어. 석범이 왔을 때가 20몇 명이었어. 24, 5? 27이었다. 그때도 뒤지게 많았어. 내 인생 최대 스트레스였습니다. 쌤 애들 엄청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 좀 적당한 거 좋아하거든.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10명만 10명 있었거든요. 8명 정도 있었다. 8명 정도. 근데 거기서 4명이 등호 조건 안 봐서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이야 참 내가 너네들 등호 거리고 있는데, 그 이제 이거 다음에 배운 아까 뭐 산술기야, 코시슈바르츠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이제 등호라는 말이 안 나오고 언제 최소 최대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그게 등호 조건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설마 수업할 때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언제 최대이다, 언제 최소이다, 이거 다 등호 조건 물어보는 거다 했어. 당연히 하지.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시험 문제 뭐 예를 들어 x가 몇일 때 최소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걸 못했어. 등호 조건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애가 틀려오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빡쳐가지고 야 등호 조건 언제야? 이때요. 딱 얘기하는 거야. 새끼야 내가 이때가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평소 문제 풀 때 1도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냥 수업할 때만, 그냥 내가 수업할 때만 쥐식 교육을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평소 문제 풀 때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 할 때 더 많이 강조를 할 거야. 그래서 작년에 틀린 친구가 없었어. 지금 현재 고2죠? 틀린 친구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5 할 필요도 없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신경 안 했어요. 네, 그게 서술형으로 나와요? 너네 서술형 없잖아요. 네,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x가 a일 때 최소다. a가 뭐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x가 a일 때 최소라는 게 등호 조건이 뭐야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건이는 서술 없지. 서사평 답만 쓰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그럼 원래는 이제 서술형 하면은 이제 그걸 엄청 내가 강조를 많이 해주거든. 꼭 써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없잖아 지금. 다 서술형은 없고 답만 쓰는 거잖아. 가열아 너도 해야지. 그럴 때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직은 안 배워서 이게 뭔 말인지 와닿진 않는데 그냥 쌤이 말한 걸로 이해하면 돼. 등호 조건 물어보는 거야 그게. 그럼 그 A 더하기 B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답식이나 그럴 때는. 근데 그게 객관식으로 나와도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 등호 조건이라는 거야. 진짜 이거 한 20번 하거든. 왜냐면 여기서 그 산술기하 호시바로 짜는 게 100% 시험 출제돼. 그 내가 맨날 100% 나와. 막 이런 거 엄청 강조 많이 하거든. 그래서 막 그 유형이 한 5개인가 6개가 돼요. 그럼 내가 그거를 2문제, 3문제씩 준비해가지고 다 연습시켰단 말이야. 아, 신박한 거서 안 나와. 내가 갖고 오는 게 다 신박한 거 갖고 오거든. 일부러. 문제집에서 푸는 거 말고. 그럼 나와, 그게 시험에. 숫자만 바뀌고 나와요. 그러니까 틀려. 근데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빡쳐가지고. 그런 거에서 이게 5점짜리 막 이런데. 그것 때문에 등급 바뀌는데. 에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건 말만 이로 끝낼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두 번째 과정. 제곱하고 빼는 거죠. 그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분화돼 있죠. 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이거는 이제 어디 읽어보면서 풀면은 아마 뭔 소리인지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봐봐 이렇게 등호 나옵니다. 이렇게 빈칸 쳐놓는 거야. 물론 학교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호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등호 조건은 다시 할 때 여기 중간 과정 속에서 는 있는 쪽을 보면 된다. 자, 이 정도 잔소리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에는 산술기하 이거랑 그 다음에 호시슈바르츠까지 얘기하면 명제는 진짜 끝나요. 네, 명제 끝나고요. 원래 저기 인제고 함수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안 기다릴 거예요. 바로 함수 갈 겁니다. 우리 일단 빨리 끝내놔야죠. 그리고 다시 복습 차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함수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목요일에 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처음에는요. A부터 Z까지 다 처음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집합처럼. 그리고 뒤로 가면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라는 걸 배워요. 사실 그것도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함수가 내가 너네들한테 자꾸 집합의 수로 하라고 하면은 자꾸 집합의 수로 생각하지 말라지. 경우의 수로 생각하라고 하죠. 또 나옵니다. 여기서 끝판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쌤 설명 잘 들어야 되고 알려줄 거 뒤져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좀 프린트 같은 것도 많을 거예요. 여기 책에 없는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해 줄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